예, 안녕하세요. 문재인이 달에 빗대서 불리는 게 이제 미국까지 번졌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도 이제 문재인더러 문, 불길한 달, bad moon이라고 부르기 시작을 했죠. 그런데 사실 이게 뭐 최근에 일어난 일이 아니에요. 무려 140년 전에 가장 중요한 현대 철학자 프리드리히 니체가 지금 읽어보면 마치 문재인에게 바치는 달림시를 자기 저서 속에 포함시켜 놨습니다. 그 저서는 니체의 대표작인 짜라두짜는 이렇게 말했다. 38장에 나옵니다. 한번 읽어드릴게요. 어제 달이 떠올랐을 때 나는 그게 해인 줄 알았어. 수평선에 엄청나게 넓게 둥글게 누워 있었거든. 임신한 것처럼 배가 부풀어 있었거든. 하지만 임신은 거짓말이었어. 나는 이제부터 달 속의 여자보다는 달 속의 남자를 믿어야 될 것 같아. 물론 달 속의 남자는 그다지 남자답지 않아. 소심하지. 밤만 되면 흥청거릴 뿐이지. 나쁜 생각을 가지고 지붕을 타고 돌아다닐 뿐이야. 달 속의 남자는 달 속의 수도승이야. 수도승처럼 음탕하고 질투가 많지. 땅을 음탕하게 원하고 연인들의 사랑을 음탕하게 원해. 나는 달 속의 남자를 싫어해. 지붕을 타고 돌아다니는 새꼴이지. 반쯤 열린 창문을 기웃거리며 살금살금 다니는 놈들은 모두 구역질나. 달 속의 남자는 별들로 이루어진 카펫 위를 경건하게 조용히 걷지. 하지만 박차마저도 딸그락 소리를 내지 못하는 곳을 새삼스레 조용히 걷는 꼬락선이라니. 난 싫어. 정직한 남자라면 발걸음 소리를 내야지. 고양이 새끼들이나 살금살금 다니는 거지. 봐. 다른 고양이처럼 오잖아. 정직성이라곤 조금도 없지. 이 짜라두짜는 서사시로 돼 있어요. 사실은. 이른바 이제 차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뭐 이렇게 번역 많이 되지만 제 번역본은 짜라두짜는 이렇게 말했다입니다. 굉장히 여러 편의 서사시로 되어 있고요. 그 중에 한 구절입니다. 마치 지금 한국 사람들이 문재인에 대해서 어떻게 느끼나 이거를 내다보고 140년 전에 니체가 쓴 시처럼 보입니다. 이 무려 NYT예요. 다른 신문도 아니고 NYT의 그 엊그제 기사가 문재인은 불길한 달, bad moon on the rise라고 그 말을 했어요. 이 bad moon on the rise는 68년인가에 그 세계적으로 히트했던 노래예요. 그 bad moon rising이라는. 그 노래 가사에 보면 뜻이 이제 그 불길하다, 불길한 달이다, 아군을 몰고 온다, 뭐 이런 뜻으로 돼 있습니다. 우리가 이 미국 신문이 문재인을 불길한 달이라고 불렀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더 중요한 거는 그 신문이 미국 PC 좌파의 대표격 신문인 뉴욕타임스, NYT라는 게 중요하고요. 그 기사를 쓴 사람이 NYT의 서울 특파원 최상훈 씨, 이 사진에 보이는 최상훈 씨라는 게 주목을 해야 돼요. 이 최상훈 씨는요, 제가 언제 한번 이 세뇌 탈출해서 이 사람 비판한 적이 있어요. 이 사람은 아주 전형적인 PC 리버럴 혹은 PC 좌파 성향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퓰리처상을 받았는데 그 상을 받은 게 6.25 때 노군리 비극을 다룬 거를 해서 상을 받았어요. 제가 아마 초창기에 그 세뇌 탈출에서 말씀드렸을 텐데 노군리는 미 경기병, 그러니까 캐벌리 1사단, First Division이 그 지켰던 지역이거든요. 그게 언제냐면 이제 6.25 막 터지고 낙동강 전선에서 소련군의 탱크를 중화기 없이 막아냈던 그 아주 살벌한 상황에서 벌어졌던 일이에요.
미 경기병 1사단은 제가 지금 정확한 퍼센티지는 기억 안 하는데 아마 한 20, 30%가 전사를 했고요. 50% 정도가 그 사상자, 그러니까 추가로 다시 20, 30%가 부상을 입었습니다. 그 제대로 된 중화기 없이 뭐 기관총, 바주가포 이 정도만 가지고 그 소련제 탱크를 막아내야 됐기 때문에 잠도 못 자고 옆에서 픽픽 그 죽어 나가는데 동료들이 그 상태에서 다리를 지키다가 피난민 양민 행렬과 착각을 일으켜서 이제 사고가 났던 그런 케이스죠. 그러니까 노근니를 다루는 건 좋은데 이게 그런 상황이었다라는 걸 정확하게 짚어줘야 되는데 이 사람이 아마 그러지 않았을 거예요. 노근니 스토리로 퓰리처상 했을 때 마치 미군에 의한 고의적인 학살 비슷하게 그렇게 아마 묘사되어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결코 이 자유민주주의 혹은 우리 개념의 우파 혹은 우리 개념의 보수, 우리 개념의 자유민주주의 이런 거에 친화적인 사람이 아니에요. 오히려 적대적인 사람이죠. 이런 사람이 이 기사에서 뭐라고 썼냐면 문재인은 실패했다. 문재인은 실패했다. 결코 믿을 수 없는 북한 체제의 이미지를 바꾸려는 노력은 파산했다. 이렇게 썼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느 정도 우리 쪽에서 보면은 굉장히 적대적인 사람이에요. 저는 이 사람이랑 예를 들어서 밥을 먹는다, 술을 먹는다 이런 자리가 있으면 안 나갈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이 사적으로 만났을 때 성격이 거칠고 사나워질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랑 밥 잘못 먹다가는 갑자기 상 둘러엎고 병 깨가지고 찢겠다고 날뛰고 뭐 이런 지금도 그런 발작을 일으키는 이 성격 장애가 있기 때문에 이런 사람이 만약에 나오는 자리다 그러면 저는 안 가요. 그러니까 제가 그렇게 대접해 드리는 분이에요. 그런 식으로 제가 이제 치부책에 올려놓는 사람이라고요. 이 사람이 탄핵과 그 이후에 이어지는 과정에서 뉴욕타임스에 기고한 글의 제목들을 보면 제가 번역을 한 거예요. 대충 직역입니다. 박근혜에 대해 저항하는 시위는 점점 더 커져가고 있다. 이게 2016년 11월 26일자 NYT 기준 날짜예요. 탄핵 함성에 대항해서 박근혜는 참호 속에 웅크리고 있다. 11월 27일 16년. 박근혜는 운명을 기다리고 있을 뿐이다. 16년 12월 8일. 대한민국 박근혜를 제거했다. 17년 3월 9일. 박근혜 부패 스캔들로 조사받게 돼. 18년 3월 14일. 박근혜 24년 징역형. 18년 4월 6일. 박근혜 25년 징역형. 18년 8월 24일. 제 기억이 맞다면 이 기사 어디에도 이게 아주 비열한 인격살인, 캐릭터 어세시네이션이다라는 얘기 없어요. 제 기사 맞다면 이 기사 어디에도 굉장히 자발적인 태극기 집회 시민들이 박근혜 탄핵에 대해서 박근혜의 인격살인에 대해서 격렬하게 저항하고 있다. 이거를 조명한 데 없습니다. 이런 기사들 어디에도 촛불혁명이라는 가짜혁명이 조중동 혹은 새누리 이런 제도권 상류층으로부터 촛불혁명이라는 가짜혁명이 힘을 받았다. 이런 지적 없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렇게 그 탄핵 내지 촛불에 대해서 한 번도 적대적인 혹은 비판적인 관점을 보인 바 없는 오히려 그거를 당연한 것 같은 기사를 계속 올렸던 그리고 노근니 사건에 대해서 마치 미군의 고의적인 학살 비슷한 그런 느낌을 주는 글을 써서 퓰리처상을 받은 평소에 대한민국의 제도권에 대해서 매우 비판적인 그런 논조를 쓰는 최상훈 NYT 기자가 NYT에 문재인이 실패했다라는 것을 썼습니다. 그러면서 불길한 달, Bad Moon on the Rise라는 용어를 썼어요. 이건 다시 말하면 문재인이 미국 PC 좌파에도 버림받았다 이렇게 해석될 수 있는 일입니다. 이거는 이제 트럼프나 트럼프 진영이 문재인을 바라보는 눈은 고든 창이 대변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이제 그
정부 관리나 이런 사람들은 함부로 말을 못하니까 책임이 따르기 때문에 고든 창은 이제 제야의 커멘테이터, 지식인으로서 말을 편하게 하죠. 그래서 고든 창은 얼마 전에 문재인에 대해서 뭐라고 썼냐면은 문재인에 대해서 간첩일 가능성이 있다. 간첩이든 아니든 간첩으로 취급해야 된다. 이렇게 썼었죠. 자, 그건 이제 트럼프 미국 우파, 미국의 보수주의, 미국 공화당 쪽 입장이고, 이제 미국 민주당, 미국 PC 좌파, 그쪽이 문재인 어떻게 보냐. 이걸 딱 선언한 기사가 바로 NYT의 최상훈 기자가 쓴 기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문재인을 보면 두 가지를 시도해 왔죠. 하나는 한미동맹을 약화시키려 시도해 왔고, 또 하나는 경제 제재를 약화시키려 시도해 왔습니다. 이 둘 다 실패했죠. 그 대표적인 그 실패는 이렇게 보입니다. 미 재무부가 한국의 은행들에 대해서 경고성 접촉을 했던 사건. 그 다음에 요새 이제 미국 그 주한 미 대사관이 방북 5대 그룹, 삼성, LG, SK, 현대차, 포스코 이 5대 그룹을 접촉해서 북한 투자 계획을 우리가 체크하겠다. 이런 그 의사를 표현한 거. 그 다음에 이제 요번에 이제 그 미국에서 열린 그 한미 국방회의에서 그 전작권 회수가 검토됐다라고 이제 떠드는 그런 경우들이 있는데, 또 우려하는 분들이 있는데,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거. 전작권 회수 검토 아주 초기 단계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느 땐가 결국 전작권은 회수돼야 되거든요. 그건 맞아요. 그런데 원래 그 회수가 얘기가 있었고, 지금 진행하는 일은 이거보다 훨씬 빠르다고요. 북한 해방이나 미중 전쟁은 뭐 앞으로 3개월, 6개월, 1년 반 이 안에 승부가 나기 때문에 세워라 내워라 하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이거는 미국 국방부하고 한국 국방부 사이의 협의가. 그래서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이거는. 두 번째로 주한미군이 뭐 오늘 조선일보였나 인터넷판 톱으로 주한미군이 전방에서부터 철수해서 서울 방어벽이 뭐 약화됐다는데, 아니 자존심 좀 가지세요. 조선일보. 그건 뭐 대단한 일이라고 호들갑을 떠냐고. 전 세계 어디서도요 미군이 그 인계철선 트리거 와이어 역할을 했던 데는 없어요. 그러니까 트리거 와이어라는 건 우리가 크레모지뢰 같은 거 할 때 쓰는 건데, 그러니까 쭉 그 눈에 잘 안 보이는 철선을 걸어놓고 툭 건드리면 빵 터지게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전 세계 어디서도 미군이 바로 전선 앞에 서가지고 자기들 몸빵으로 몸을 바쳐서 너희가 침공하려면 우리부터 잡아 죽이고 침공해 하고서 그런 그 시팅 닥, 앉은 오리 신세 역할을 스스로 자처한 케이스는 없어요. 지금 미군이 그 뒤로 빼겠다는 거거든요. 전 쌍수 들고 환영해요. 맞다. 그거 빼라. 당연히 전방은 한국군이 지켜야지. 그리고 그거에 대한 책임은 문재인 정부가 져야지. 대한민국 정부가 져야지. 우리가 두려워해야 되는 건 뭐냐면, 미군이 전방에서 트리거 와이어, 인계철선 역할 하다가 뒤로 빠진 걸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미군이 감축된다든지 미군이 철수하는 걸 두려워해야 돼요. 근데 지금 감축 철수 전혀 얘기 없잖아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전방에 트리거 와이어 하던 역할하던 재래식 병력이 후방으로 빠져서 공격적인 이 전략적 공격 무력으로 교체된다는 얘기라고. 이게 쌍수 들고 환영해야죠. 당연히. 밀고 내려오면 우리 군이랑 우리 예비군이랑 나 같은 놈들 늙었지만 나가서 막아야지. 그걸 왜 미군이 먼저 죽냐고요. 저는 주한미군 전방 배치 주한미군 뒤로 뺐다. 저는 박수 쳐요. 맞다. 그렇게 해야 된다. 왜 미군이 거기 앉아서 왜 앉은 오리 신세를 해? 우리 때문에. 미군은 힘이 어디 있냐면요. 앉은 오리 신세 하는데
그 인계철선 역할을 하는데 힘이 있는 게 아니에요. 무지막지한 공격 무기를 가지고 딱 뒤에 웅크리고 딱 빵 치는데 힘이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앞에서 그 재래식 무기 잔뜩 가지고서 안전오리 신세하던 미군 뺐어. 근데 전체 미군의 양은 안 줄어. 그러면 이 부대가 아니라 공격적인 부대가 들어올 거 아니에요. 해병이라든지 혹은 공격 무기를 가진 육군이라든지 혹은 해군이라든지 혹은 공군이라든지 장기적으로 보면. 그래서 저는 좋다고 봐요. 자, 그런데 이게 아까 NYT가 그 최상훈 기자가 글을 그 문재인 파산했다, 사실은 실패했다라고 썼을 때 그때 거기에 인용된 사진이 이 사진이에요. 그러니까 완전히 NYT가 문재인 한마디로 연맥이는 기사를 쓴 거예요. 이게 요번에 9월 달에 갔을 때 그 초가을에 그 삼지연에서 찍은 거라고요, 이게. 그 백두혈통의 성지에서. 근데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뽀샵 처리한 사진이에요. 하필이면 사진을 골라서 써도 둘이서 굉장히 밝은 햇볕 속에서 아름다운 거기서 이 인류 최후, 인류 최악의 이 도살자, 이 사교체제 두목과 문재인이 뽀샤시한 얼굴로 걷는 거를 딱 사진으로 박아놓고 그 아래 기사는 문재인 망해쇼. 그렇게 써놓은 거예요, 최상훈이. 그러니까 한마디로 연맥이는 기사죠. 연맥이는 사진 고른 거죠. 뽀샵 처리했다, 그 사진. 가만히 보시면. 자, 이렇게 돼서 이제 문재인의 이제 국제적 왕따는 무지하게 심해지죠. 어저께인가 유엔에서 북핵 관련 결의안이 3개가 통과됐고요. 그 와중에 유엔에 있는 북한 대표는 일본은 전범국인데 왜 이런 결의안을 발의하거나 찬동했냐라고 비난을 하고요. 이게 얼마나 세계적인 그 우스갯소리예요, 이게. 근데 이런 자들을 문재인이 끼고 도니까 문재인이 얼마나 황당해지냐고요. 이 와중에 김정은이는 엊그저께 원산에 있는 그 뭐 갈마 그 해변공원 단지, 아니 거기 가서 해수욕할 사람 누가 있냐고, 배부르고 등 따신 사람. 기껏해야 평양의 상류층밖에 없죠. 거기 가서 그거 공사 현장 그 격려한다고 가가지고 거기서 세계적인 적대 세력이 우리 공화국의 발전을 가로막아 보려는 악랄한 제재 책동을 하고 있다, 이러고 연설을 했어요. 정신머리 나간 거죠. 이거를 이때까지 변호하고 옹호하고 지원해 주려고 아주 죽고 못 사는 문재인이니까 국제적으로 얼마나 왕따가 되겠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고든찬 같은 미국 평론가는 문재인은 간첩으로 보인다. 간첩이든 아니든 간첩으로 취급해야 한다, 이렇게 말을 하고요. 거기다 이 와중에 문재인 정부가 구성한 새 대법원은 그 한일 협정 1965년에 맺어진 거, 그걸 완전히 뭉개버리고 엉터리 짓을 했죠. 그러니까 이 일본 기업에 대해서 징용됐던 사람들이 직접 그 배상 청구를 하고 배상을 하도록 그런 결정을 했습니다. 이거 그러니까 일본 요새 완전히 한국 사람들을 버러지 보듯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일본 잡지는 나 그 앞에 표지에다가 북조선의 개 문재인 이러고서 박아가지고 쳤다고요. 근데 이게 당연한 게 그 개념이 없는 거예요. 이 문재인이 유럽 순방 갔을 때 바티칸 가가지고 뭐 이렇게 뭐 뒤집어 쓰고 저기 퍼스트 레이디라는 사람들이랑 같이 서서 부인이랑 서서 뒤집어 쓰고 뭐 찬송가 부르고 열심히 했는지 몰라도 이때 연설할 때 보면 이 사람이 저걸 했잖아요. 시편을 인용했단 말이에요. 그 시편 인용한 거 보면 이게 우습지도 않아요. 왜 그러냐면 자애와 진실이 서로 만나고
정의와 평화가 입을 맞출 것, 뭐 이런 시편 구절을 인용을 했는데, 이 정치적 현안에 대해서 얘기할 때, 이게 정치적 연설이었거든요. 왜 이러냐면 이 북한 핵, 한반도 평화 이런 거에 대한 연설이니까, 이런 거 얘기할 때 이 성경 인용하는 거는 금기예요. 이게 왜 금기가 되냐면, 유럽에서 서로 전쟁이 붙었을 때, 여기가 프러시아고 저기가 프랑스라면, 하나님 저 프러시아 놈들 잡아 죽이게 해 주시옵소서 하고 프랑스 사람들은 기도하고, 그 다음에 프러시아 사람들은 하나님 저 프랑스 사람들 잡아 죽이게 해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하고. 그러니까 두 나라의, 전쟁 중인 두 나라가 전부 기독교 국가란 말이에요. 기독교를 국교로 삼고 있는 국가가 하나님의 정의가 자기들과 함께 한다라고 주장을 한 거예요. 그런 식으로 싸웠었다고요, 유럽 애들이. 그래서 거기에 대한 깊은 부끄러움이 있어요. 이렇기 때문에 현실 정치에서는, 예를 들어서 문재인이 하나님의 이름을 빌어가지고 우리더러 틀딱 보수, 숙골, 우파, 적폐라고 만약에 공격을 하고, 또 우리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이름을 빌어서, 전 교회 안 다닙니다마는, 문재인더러 저거는 벨제붑, 루시퍼, 악마의 따까리다라고 만약에 공격을 한다면, 기독교 자체가 희화화돼 버리는 거잖아요. 코미디가 돼 버리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정치적인 언설을 할 때는 성경을 인용하는 게 사실상 금기라고 해요.